오늘 5월 31일 일자 저희가 스트림 방송을 다시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경에 저희가 스트림 방송을 시작했는데 북한 사이버 부대로 추정되는 이런 작자들이 저희 방송을 굉장히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해킹하다 보니까 제가 트래픽이 계속 올라가고 사용자들이 시청할 수 없는 그런 난해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동안에 많은 조처들과 팩들을 처리해가지고 아마 오늘 방송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만 오늘 방송의 주제는 북한의 이야기죠. 김혁철 사형, 그리고 김성애 수용소행, 김영철 좌천됐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뉴스, 이거 사실관계가 어떤지 제가 평양 고위소식통을 이용해서 이 팩트를 체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이 신문이었죠. 조선일보의 이 제1면 톱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영철은 노역행, 그리고 김혁철은 총살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였고요. 관련 기사가 3개씩이나 이제 올라와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에 손꼽히는 그 언론들이 저에게 이 사실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주셨고요. 또 그리고 인터넷 신문들도 적어도 서너 개 언론이 저한테 사실관계 확인을 물어보는데요. 저도 뭐 이것을 뭐 다 들어놓고 있는 상황도 아니니 급히 오전 첫 시간에 중국에 나와 있는 저희 이 통신원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에 이제 들어갔죠. 근데 이것이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기사가 오늘 났기 때문에 어제나 그제 일어난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김혁철을 사형하거나 또 김성애를 수용소 보내거나 김영철 자천시킨 게 아닌데 이미 두세 달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게 오늘 와서 이제 조선일보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북한 노동신문이 어제 일자로 한 개의 기사를 올렸는데 논평이었습니다. 그 논평에 바로 구치 그 사람들이 북미 회담 그 카운터파트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는 안 됐지만은 과거에 장성택을 죽였을 때와 그리고 또 이용호나 또 권영철 즉 국방장관들을 이제 모두 처형했을 때 노동신문에 나왔던 그 행태하고 똑같으니 이제야 이것을 북한 인민들에게 알리면서 그들에 대한 처형, 그들에 대한 처벌이 결국은 양심과 의리를 저버린 수령에 대한 충성을 앞에서만 하는 척 뒤에서는 양봉우미하는 이런 반종파 행위, 그리고 미제 스파이 행위라고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마 조선일보가 그 캐치했던 이런 사실들을 엮어서 오늘 일시에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저도 뭐 이 사실에 대해서 아마 이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에 저희가 했던 이 방송 가운데서 여기 보시면요. 그 3월 5일자 방송이 있습니다. 이 3월 5일자 방송에서 그렇죠. 이 3월 5일자 방송인데요. 이 방송에서 제가 그 대북 고위소식통의 뉴스를 제가 인용해 가지고 하노이 노딜에서 열받은 김정은 떨고 있는 북한 고위층이라고 하는 이런 제아의 방송에서 김영철은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 그리고 스톡홀름에서 김성애와 함께 비건을 만나서 막판 하노이 회담을
조율했던 김혁철과 김성애 이 두 명은 무사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고위성 애무성 간부들 그 국가안전보위부와 특히 이번 라이널 그 북미 회담을 그 뒤에서 전면적으로 서포팅했던 통전부 라인들은 엄청난 고배를 마칠 것이다. 그래 그들이 대단히 떨고 있다는 평양발 소식을 제가 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소식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을 포함해서 국가정보기관도 굉장히 긴가민가했습니다. 아니 하노이 노딜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북한에서 김정은은 무오류의 그런 인간이 아닌 신인데 그의 허물을 만들어 내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적당한 수준에서 문책은 있겠지만은 그 정도는 국제사회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전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미 우리가 사실 확인했지만은 애무성 간부가 5명이 집단적으로 처형됐고요. 김영철은 스크린에서 없어졌고요. 또 김성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김혁철이 사형된 것은 이미 확정된 문제였고요. 특히 그 하노이 회담에서 앞장서서 김정은한테 열차 도중에 이렇게 담배 잿더리를 갖다 바치고 자기가 하노이 내려서 열차에 먼저 내려가지고 주위 동종을 살피면서 아주 일산하게 움직이던 김정은의 가장 측근 동생 김여정은 요즘 북한 스크린에서는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말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실들이 정말로 오늘 조선일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딱딱 매듭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혁철 총살, 김성애 정치범 수용소에 끌어갔고 그리고 김영철은 지금 지방에 자천돼서 내려가서 혁명안 및 노역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애무성 관리들이 다 지금 엄청나게 수청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통전부 라인들은 지금 현재 뭔가 일종의 이 검열 그리고 일종의 검열과 그 나름의 뭐 삼고초려의 중에 있어가지고 그들의 앞길이 매우 불안하다는 그런 이 제복이 맞을 것인가 맞지 않을 것인가. 예, 김성애는요 그 통전부의 통일전선부죠. 통전부의 대남 정책 책략실장이었습니다. 정책을 책략하는 이런 아주 고위직이었죠. 질문이 이제 아마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조선일보의 기사를 좀 우리가 자세히 그 진위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도대체 북한이 어떤 기사를 올렸기에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아주 더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대미 협상 파트너들에 대한 처벌들에 대한 이 퍼즐들을 맞춰서 오늘 완전 완결판으로서 이런 뉴스를 내보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기사부터 먼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이죠. 이번에 목매단 사형을 처한 김혁철 전 스위스 대사입니다. 그리고 김성애 씨 아마 지금 질문 주셨죠. 여자가 정말 아주 아담하게 생기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노숙한 그런 애교 베테랑이었습니다. 물론 전형적인 애교가는 아니었고요. 주로 내부에서 책략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번에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한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김여정이 올 때 그걸 수행한 가장 최측근이었죠. 자,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 기사인데요. 좀 읽을 수 있게 제가 적당히 좀 맞추겠습니다. 이게 노동신문을 그대로 기사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글이 작아가지고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로 노동신문의 기사를 그 스케치해가지고 카피해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제목은 뭐냐? 양심은 인간이 도덕적 풍모를 규정하는 척도다. 양심에 대해서 말한 기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보면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뭐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을 수도 있겠지만은 앞에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단락을 읽고요. 앞에서는 제가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앞에서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에 혁명적이고 도덕적 건전한 도덕기풍이 차 넘치게 하여 그것이 국풍으로 되도록 할 데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국풍, 새로운 용어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다 양심이 다 없어졌나 봐요. 북한 주민들이. 특히 간부들이 양심이 다 어디 팔아먹은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김정은이 아닙니다. 김정일의 이제 어록을 하나 앉힙니다. 양심과 의리는 인간의 고유한 미덕이며 사람들을 자각적이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추동하는 정신적 힘의 원천입니다. 이런 건 왜 어록을 썼느냐? 이게 북한에서 이게 기사를 쓰거나 뭐 하다못해 교재를 쓴다고 할 때도 연관이 있든 없든 반드시 이렇게 어록을 앉히고 그에 기초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 따라서 이렇게 앞에다 쓴 것이고요. 뭐 여기선 양심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그럼 북한이 생각하는 도덕적 양심, 이 양심 뭐인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도덕적 지탱점은 양심이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근데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자각적으로 지키게 된다. 근데 사람들이 도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덕에서 기본은 뭐냐? 수령에 대한 도덕적, 그냥 도덕적 아니고 숭고한 도덕적 의리다. 여기에 그런 말씀을 주네요. 이건 그냥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게 오늘날 사회에서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고요. 또 정말 북한이 사람들에 대한 그 요구가 이렇게도 높을 수 있을까? 북한이 그리니까 요 빨간 색깔 책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뭐 혁명가는 북한 사람들 다 혁명가죠. 특히 간부들이 다 혁명가입니다. 혁명가는 바로 서나 거꾸로 서나 엎어놓으나 뒤집어 놓으나, 예, 재밌죠? 좋은 날에나 시련이 날에나 변함없는 충신이 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의무로 절대 불변의 의리로 간직해야 된다. 야, 바로 서나 거꾸로 서나 뒤집어 놓으나 엎어 놓으나 좋은 날에나 시련이 날에나,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어느 시기 이야기냐, 이 노예사회도 아니고 중세시대도 아니고 봉건사회도 아닌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이게 바로 아마 댄매를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말로만 애우고 심지어 대세에 따라 변하는 배신자, 변절자, 이게 나타나게 된다. 충실성은 결코 투쟁 연한이나 경력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김영철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 정권 시기에 초대 국방장관, 즉 인민무력부장이었던 이영호 나이가 7순이었죠. 허연철 두 번째 그 국방상이죠. 그 사람들 74세인가 되고요. 하여튼 김정은한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아주 고령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혁명투쟁, 즉 북한의 충신으로서 오랫동안 측근으로 놀았는데 그런 경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강론인데, 이게 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조선일보가 굉장히 주목했던 문구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앞에서는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딴 꿈을 꾸는 동상이몽은 수령에 대한 도덕적 의리를 저버린 반당적, 반혁명적 행위이며 이런 자들은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러한 아주 강한 어투가 노동신문에 잘 실리진 않습니다. 예.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거 아주 어마무시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조선일보는 아주 자세하게 이제 그 스크래치를 했는데, 과거에 2012년에 이용호를 척결했을 때, 그리고 또 2013년에 장성택을 처형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현영철을 처벌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런 아주 센 용어들이 매번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북미 회담, 즉 하노이 노딜에서 그 실패와 책임이 있는 이런 위의 측근들을 처벌한 것에 대한 자기들이 공식적인 어떤 공표,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하나의 어떤 공시나 같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기사들은 뭐 요 단락만 하나 좀 우리가 이 도대체 북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려고 하면 어떤 태도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 문장이 지금 규정하고 있어서 요 단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사에서 양심은 사회와 집단 앞에 지닌 본분을 다해 갈 수 있게 한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는 자각성, 그리고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투신력, 어떤 평가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성, 순결한 양심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내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금 조선일보에서 아주 큰 특집 기사로 낸 이 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오전에 중국의 우리 통신원들한테 연결해가지고 확인한 데 의하면 확정적으로 언제 어느 장소에서 처형됐다. 이것까지도 이제 날짜는 아니지만 장소는 나온데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은 대략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김영철은 아시는 것처럼 요즘 뭐 북한의 스크린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난 그 14기 1차 최고인민 대의원 때도 뭐 그까지는 이제 김영철이 가까스로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는 전혀 안 나오고요. 또 이게 통전부장 자리가 새롭게 다른 작자가 이제 차고 올랐죠. 그 김명철은 분명히 현재 실각 상태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물어봤더니 자강도의 한 군수공장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과오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자천됐을까요? 저는 김영철이 미국에 2번 갔다 올 때 벌써 이 사람이 그 다음이 이어지는 회담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탈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김정은의 특명을 받고 미제의 아성인 워싱턴에 찾아갔는데요. 좋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일이 안 되고 나니까 김정은이 우구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두 번의 미국에 가서 미국의 정보기관과 어떻게 커넥션을 맺은 게 아니냐. 나를 어떻게 해놓고 나를 능지처천 시켜놓고 미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네 노후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사전에 뭔가 다 하지 않았겠느냐. 첩보기관들이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김영철이 사실은 그런 거 없을지라도 하노이 회담이 지금 실패한 상황에서는 별의별 그런 우구심을 가지고 보이는 작자들마다 그에 대해서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김영철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죽진 않았습니다. 사형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측근이니까요. 아마 자강도에 내려가서 얼마를 형명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지 그것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다부려 놔야 되겠죠. 북한말로 다부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제대로 했다가 자기 잘못을 실컷 다 이실직고 하고 앞으로 죽어도 좋으니 충성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아래 내려가서 바닥 생활을 해보면 스스로 생길 것이겠죠. 김영철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김혁철 스페인 대사를 지낸 경력자입니다. 영어도 잘 하고요. 국제 감각이 매우 있습니다. 스위스 하면 아시죠? 김정은이 베른에서 학교를 다녔던 바로 그 나라. 거기서 이제 대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발탁되었습니다. 그 북미 회담에서 갑자기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얘기가 오고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뭐 비핵화가 먼저냐, 그 다음에 대북 제재가 동시보상이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갑자기 무슨 문제 나왔느냐 하면 여기 영변 원자료 즉 핵 종합 기지를 폐지하는 문제가 나오면서 그 상대로 나섰던 김성애나 최선희 그리고 이제 이영호 이짝 라인들이 굉장히 전문적 용어를 알아 못 듣고 그리고 원자력 어떤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이야기 질문하고 미국이 또 바라고 있는 미국이 설명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김정은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바로 이 친구가 친구일까요? 아닙니다. 이 김혁철이 원자력 공업 출신이란 말, 전공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냈죠. 보내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한 번에 그냥 쭉 올라섰다가 3일 천하가 됐죠. 스톡홀름까지는 좋았습니다. 거기서 김성애, 최선희 그리고 미국의 비건과 그 실무진들이 참여해서 마지막 조율할 때까지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하노이에 가서도 그 하노이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내일 진행될 트럼프와의 최종談判을 앞두고 5명이 최선희와 같이 6명이 김정은 주변에 앉아서 마지막 검토를 할 때도 이 사람이 핵심적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김혁철이 계속 아마 그 김정은이 에게 이렇게 대시했던 거는 아마 이번에는 트럼프가 비건의 말에 따르면 반드시 합의를 해줄 것이다. 어떤 수준에서는 몰라도 탑에서 다운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막 김정은이 가서 밀어붙이면 결국은 국내 정치 때문에 그때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사면초가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앞서서 회담 분위기 보니까 이번에 할 것이다. 할 것이다라는 말 듣고 2만 5천 리를 김정은이 며칠 동안 이제 열차 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딜이라고 하는, 결국은 뭐인가 전면적 핵폐기, 빅딜이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냈죠. 바빠 맞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차고 나가니까 그 통역 시켰습니다. 야, 빨리 내가 좀 중요하게 제기할 이야기가 있다. 근데 이거 뭐 김정은이 너무 당황해 하니까 옆에 통역하는 젊은 아가씨도 완전히 얼어가지고 통역을 제대로 못했다가 아닙니까? 그 통역원 여자도 이번에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라고 조선일보가 이야기했는데 그건 제가 사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스톡홀름에서 네가 미제의 앞잡이가 갑자기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김정은이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그런 결과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얻을 것이라고 한 기대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고,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그 수만리를 겠다가 하노이까지 오게 했고, 네가 그러면 회담 파트너로서 그 진실, 저기 본줄 뭘로 안겨 있느냐. 이게 우도성이 있다. 미제 스파이다. 그래가지고 스파이가 되니까 바로 강공군관학교에 전체 그 애무성 뭐 과장 이상 다 모인 앞에서 결국은 또 4명을 동시에 사형을 했는데 바로 김혁철이가 첫 번째 대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현지 통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살짝 사진 보여주지만 김성애는 통전부의 통일책략실장이니까 이번에 뭐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다라고 하는데요. 좀 뭐 김정은으로서 꼭 보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측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정치범 수용소에 뭐 얼마를 가 있든 종신을 가 있든지 아니면 한 달 갔든지 몇 년 가 있든지 갖다 쳐박으면요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인간의 존엄감 이게 여지없이 다 박살나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이 아닌 노예로 풀뿌리를 갖다 캐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극렬한 극단한 상황에 치게 되면 과거의 하늘과 같은 그 김정은 옆에서 정말 일하고 놀이닥거리고 아주 간부가 돼가지고 승용차를 타고 여기저기에 이름 날리면서 사는데 그 시절이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운지 모르죠. 그걸 통절하게 느끼고 그때 다시 끄집어다가 충성하도록 만드는 이 방법은 바로 김정일 때부터 북한 체제가 써오던 방법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김성애를 내려보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이 여자가 뭐 그리 나쁘겠습니까? 남자들은 간첩이 될 수는 있어도 저는 여자가 간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애무성에서 새롭게 대북 라인을 맡은 사람들한테 경고 차원에서 본보기 차원에서 너희들도 미국에 회담 나갔을 때 파트너 정신을 똑똑히 차리지 못하고 이 장군님의 소위 그 업적을 만드는 데 이렇게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할 때는 김성애처럼 반드시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는 그런 엄포 그리고 공포를 조성한다고 하면 새롭게 발탁된 이 대북협상팀들 이게 기강에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김성애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까지가 바로 오늘 조선일보가 전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후를 통해 가지고 확인된 저희들도 그 사실을 확인된 이런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이 있겠죠. 왜 이 라인들을 이렇게 겠다가 죽이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어가고 또 자천시키고 이렇게 할까? 그것은 필수 불가결 일어났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정도가 크든 작든 김정은이 너무나도 하노이 노딜에 대해 노딜 이후에 침통해야 하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막 러시아 이 방문했을 때도 봤죠. 막 밤새 오면서 그 피로폴렌 꼬라집니다. 그러니까 열차에서 내려서 이 옷이 감겨져가지고 바지 위로 나고 속옷이 보일 정도까지 됐고 방금 전까지 새파랗던 사람이 또 시커멓게 죽어가지고 그 회의 그 연애할 때도 너무 피로하고 또
사안과 여러 동정들에서 보면 새까맣게 얼굴이 질려가지고 완전히 뭐 거동하기도 힘든 상태가 되는 것. 그때 약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약발이 떨어질 때거든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저는 김정은이 그렇게 믿고 모든 걸 다 올인했던 하노이 노딜의 충격 너무나도 컸을 것이다. 그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새롭게 진행할 팀들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아마 사람을 죽이는 난리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그건 좀 더 확인도 필요합니다만은 저렇게 이영호와 최선희 즉 애무성 라인을 주축을 하는 새로운 대미 협상팀을 만들어 놨고요. 또 남한과의 협상은 여전대로 통전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김병철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 새로운 사람이 수장으로 왔고 또 애무성 라인들도 지금 뭐 엄청나게 죽고 이게 전열을 갖춰야 되니 아마도 미국과의 회담 그리고 남북 관계는 상당히 이게 준비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늦춰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아마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수긍하지만은 저는 그러나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담이라도 미국이 됐든 뭐 남한이 됐든 그건 다 김정은의 그 생각과 김정은의 결심, 김정은의 방향 제시가 기본이고 나머지는 수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협상 파트너가 준비 못 돼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 즉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협상을 담당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협상팀이 없어서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으며 북미 회담도 지금 결렬되어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보충한다면 현재 북한이 가고자 하는 대미 전략 그리고 대남 전략에 있어서는 성과 위주가 기본입니다. 이전 더는 회담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선전을 했지만은 얻어진 성과도 없고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인 뭐 여유도 없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이전 어떤 회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안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전 성과 위주가 돼야 되는데 남한에서 줄 수 있는 성과 위주는 쌀이나 어떤 그네들이 말한 것처럼 시시껍진한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개성공단을 열고 금강산을 열어야 되며 도로 그리고 철도 이렇게 하는 큼직큼직한 걸 내놓으라는 거죠. 그 전에는 자기들이 수행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대북제재의 틀 거지 안에서 다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뭐냐, 문재인 너도 그냥 말로만 앉아서 계속 뇌까리지 말고 실례 들어서 그 쥐를 잡아야 되겠는데 독을 안 깨면서 쥐도 잡고 요런 뭐 윈윈 요런 걸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미국과 좀 척이 지더라도 미국의 미움을 받더라도 드디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에 뭔가 한 발 좀 큼직하게 들여놓을 것을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국민들 그런 상황을 바랍니까?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한다. 우리가 지금 중미 전쟁 때문에 이게 뭐 사드 보복대안 아닌 엄청난 재난이 지금 뭐 막 몰아오고 있고요. 동맹 상태도 지금 말이 아닌데 이런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떠나서 우리 국민 생활, 우리 국민 경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시사점은 뭐 이런 대미 라인이 뭐 다 죽고 뭐 어디 지방에 자청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번에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영호가 지금 현재 그 애무상을 하고 있죠. 이영호도 미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최선희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은 다음에 그 써먹을 그런 토사구팽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애무성 간부들 속에서는
수령이라고 하는 김정은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위험하고 너무 멀어지면 춥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태양이라고 사람들 북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태양은 가까이 가면 대 죽고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 죽는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서 아주 난리가 났죠. 이 기사에 대한 저희 신뢰 있는 대북소식통 NKTV가 나름으로 또 확인한 이 사실들을 전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급박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시작한 이 스트림 방송 저는 아주 좀 전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정된 시가 딱 정해놓은 시간에 하다 보면 북한의 사이버 부대의 공격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게릴라식으로 저희가 방송 시간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스트림 방송에 알람이 가시면 뭐 어떤 연습을 하거나 예전처럼 좀 방송을 시청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돌려주시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 성수가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